안녕하세요. 관종개미 TV입니다. 오늘 시젠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14만 278주, 상한은 6만 7,706주, 잔고는 약 666만 주 정도 됩니다. 외국계 매동을 보면은 JP모간 1865주 매도, 시티그룹 466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모건스탠리 5854주 매수, HSBC 2978주 매수, CS증권 12484주 매수, 메릴린치 2196주 매수, 골드만삭스 1247주 매수입니다. 자, 오늘은 약 0.9% 정도 오른 53,700원에 장을 시작했고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매도로 밀었지만 9시 3분 정도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하루 종일 주가를 좀 지탱해 주었습니다. 선물에서 웨이는 초반에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그 스탠스를 장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금융투자는 매도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그 스탠스를 이어갔고요. 차트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외국인 모습이고요. 초반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시 정도 넘어가면서 매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마감을 한 거고, 금융투자가 요 갈색이고요. 초반부터 매도해서 계속 매도 스탠스로 끝을 냈습니다. 오전장에 5%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대략 한 10시 50분 정도에 그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결국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그때쯤에 오늘 한 5만 5천 원 위에서 종가를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봉 흐름입니다. 오전장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고점 찍을 때까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나오다가 그 이후에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더 이상 받지 못했고요. 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초반에 변동폭이 있었다가 쭉 내리죠. 이 흐름이 선물에서 보시면은 웨인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 파란색 실선 주가의 모양과 비슷하죠. 대략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오늘 1.5% 정도 오른 5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공매도는 63,839주가 나왔고요. 거래량 대비 약 9.89%, 거진 10%네요. 10% 많습니다. 선물은 웨인이 333계약으로 매도로 마무리했고, 금융투자도 1029계약 매도입니다. 자,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6%대 이 장대 양봉을 맛본 후에 월요일에 다시 그 양봉을 거진다 훼손하는 4% 가까운 음봉이 나왔었고, 어제 1% 정도 회복한 후에 오늘도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아주었지만 캔들상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날 월요일날 하락했다고 해서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또 오늘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윗꼬리로 이 음봉의 매물대를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평선, 21선, 5일선, 11선 밀집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모아가면서 좀 더 옆으로 흐르다가 한 번쯤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초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월요일날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어요. 역시 뭐 시즌이다, 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감정의 소비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은 시즌 아닙니까? 시즌. 어려운 종목입니다. 금요일 크게 오르고 나서 월요일까지 연속으로 오르는 그림을 기대하셨던 분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연속으로 쭉쭉 오르면 좋지만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게 되면은 기대가 큰 만큼 반대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으로 오르지 못한다고 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너무 감정의 소비를 많이 해버리면은 지치게 되고 멘탈이 약해집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어느 정도 5만원대 회복한 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횡보하다가 이평선이 더 밀집되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슈팅이 나오는 게 뭐 교과서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하락하면은 회복하는데 그거의 2배 정도, 한 2달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거의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주분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 드셔서 뭐 너무 또 마음 아파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주말에도 그렇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유럽 쪽에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건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12시 10분쯤에 나온 뉴스고, 유럽 코로나 재확산세 뚜렷,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앙지목,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치솟으면서 재확산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주간 집계를 보면 유럽 52개국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나온 신규 확진자는 167만 2천 명으로 하루 평균 23만 9천 명 꼴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일주일보다 18% 증가한 것입니다. 또 8월에서 9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 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중 유럽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55%를 차지하게 됐다고 AFP는 분석을 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체코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최대를 나타내며 코로나19 진앙으로 떠올랐고,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유럽에서 나온 하루 평균 사망자는 3,120명으로 이전 일주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코로나19 진앙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제목의 뉴스고요. 하나를 더 보면은 이 뉴스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네덜란드, 벨기에 확진자가 1,000명에서 6,000명으로 치솟았다. 이런 제목의 뉴스고요.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최소한 하방은 아니겠죠.
우리도 곧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언론에서 말하기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예상치와 비슷한 양호한 실적이라고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곧 있을 실적 시기에 맞춰서 현재 일봉상 차트도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약간의 희망 회로겠죠. 자, 지금 구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희일비하지 마셔야 하는 구간대고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좀 버티시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